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 꽃마을은 여전히 옛 정취가 남아있는 곳이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낮은 담장이 이어지고 아침이면 할머니들이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곳에 김씨 부부가 기르는 하얀 진돗개 바둑이가 살고 있었다. 바둑이는 순한 성격으로 동네에서 유명했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아이들이 손을 내밀면 고개를 살살 비비며 애교를 부리곤 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바둑이에게 이상한 변화가 생겼다. 매일 아침 해가 뜨자마자 바둑이는 마당에서 뛰쳐나가 골목 끝에 있는 초록색 우편함 앞에서 짖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번의 짧은 짖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격렬해졌다. 목청이 터져라 짖어대는 바둑이의 모습에 동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왜 저러지? 예전엔 그런 개가 아니었는데. 김씨 아저씨도 당황스러워했다. 바둑이를 불러도 돌아오지 않고 우편함 앞에서 계속 짖어댔다. 마치 무언가를 알리려는 듯한 절박한 울음소리였다. 우편함이 있는 집에는 박할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었다. 10년 전 할머니를 먼저 보내고 홀로 지내는 그는 동네에 살아있는 역사 같은 존재였다. 매일 아침 대문 앞 평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안부를 묻는 것이 그의 일과였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동네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에 인사하면 박할아버지는 늘 환한 미소로 답했다. 그래, 우리 예쁜이들.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거라. 우편 배달원 이씨도 박할아버지와의 대화를 즐겼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부터 날씨 얘기까지 짧지만 따뜻한 대화가 이어졌다. 하지만 바둑이가 짖기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나자 박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벌써 평상에 나와 앉아있을 시간인데 대문은 굳게 닫혀있고 집안은 조용했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다. 나이 드신 분이니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에서 쉬고 있겠거니 했다. 하지만 바둑이의 짖음은 날이 갈수록 더욱 격렬해졌다. 컹, 컹, 컹.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바둑이의 짖음에 동네 사람들은 잠을 설치기 시작했다. 김씨 아저씨는 바둑이를 데려오려 했지만 평소 순한 바둑이가 완강히 거부했다. 우편함을 등지고 서서 누군가 다가오면 더욱 크게 짖어댔다. 이상하네. 저 개가 왜 저럴까? 옆집 정씨 아줌마가 중얼거렸다. 그녀는 매일 아침 김치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며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는 것이 습관이었다. 그런데 며칠째 박할아버지의 집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평소 같으면 아침 일찍 대문을 열고 마당을 쓸던 박할아버지의 모습도 저녁이면 켜지던 것일 불빛도 보이지 않았다. 우편함에는 신문이 쌓여가고 있었고 우유 배달원이 놓고 간 우유병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사흘째 되는 날 바둑이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다. 단순히 짖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편함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킁킁거렸다. 때로는 박할아버지 집 대문 앞으로 가서 발로 긁기도 했다. 저 개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우편 배달원 이씨도 이상하다고 느꼈다. 박할아버지는 평소 우편물이 오면 바로 가져가곤 했는데 며칠째 우편함이 가득 차 있었다. 게다가 발송 표시를 하는 빨간 깃발이 계속 올라가 있는 것도 이상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이씨는 대문을 두드려봤지만 대답이 없었다. 창문은 모두 커튼이 쳐져 있어 안이 보이지 않았다. 그때 바둑이가 달려와 이씨의 바지를 살짝 물고 끌었다. 우편함 쪽으로 데려가려는 듯했다. 바둑이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정씨 아줌마는 평생 이 동네에서 살아온 토박이었다. 동네의 크고 작은 일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그녀는 바둥이의 행동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진돗개는 원래 영특한 개야. 뭔가 이상한 걸 느끼는 것 같은데.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지만 남편은 그저 개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정씨 아줌마는 빨래를 널러 나갔다가 또다시 바둑이의 짖음을 들었다. 이번에는 평소와 달랐다.
더욱 절박하고 간절한 울음소리였다. 바둑이는 우편함 앞에서 짖다가 잠시 멈추고 정씨 아줌마를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박할아버지 집 쪽을 바라보며 짖었다. 마치 이쪽을 봐달라, 여기에 뭔가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정씨 아줌마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박할아버지 집으로 걸어갔다. 할아버지, 계세요? 정씨 아줌마는 대문을 두드렸다. 여전히 대답은 없었다. 그녀는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갔다. 현관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한국의 시골 동네에서는 아직도 문을 잠그지 않는 집들이 많았다. 할아버지. 집안은 어둠침침했다. 커튼이 모두 쳐져 있어 햇빛이 들어오지 않았다. 거실 바닥에는 신문들이 흩어져 있었고 탁자 위의 찻잔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정씨 아줌마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부엌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급히 부엌으로 달려갔다. 바닥에 박할아버지가 쓰러져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가 가늘게 들렸다. 한쪽 팔은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정씨 아줌마는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여보세요, 119입니까? 응급 환자가 있어요. 꽃마을 15번지 박할아버지가 쓰러져 계세요. 119 구급대는 신속하게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박할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급히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했다. 뇌졸중 증상입니다. 언제부터 이 상태였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요. 박할아버지는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의사는 며칠 더 늦었다면 위험했을 거라고 했다. 탈수 증상이 심했고 뇌졸중으로 인한 마비도 있었지만 다행히 생명은 건질 수 있었다. 이 소식이 동네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그리고 바둑이의 행동을 다시 생각해봤다. 바둑이가 알고 있었구나. 김씨 아저씨는 바둑이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바둑이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주인을 올려다봤다. 그 눈에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구급대원이 들려준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다. 박할아버지의 집 뒷문에는 발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바둑이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계속 긁은 흔적이었다. 그 개가 계속 뒷문을 긁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갈 수 없었나 봐요. 수의사인 최 선생님이 바둑이를 진찰해보니 발톱이 많이 달아 있었다. 며칠 동안 계속 문을 긁었던 흔적이었다. 진돗개는 정말 영특한 개예요. 주인의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이 개는 할아버지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바둑이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 그저 순한 개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위기 상황을 감지하고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똑똑한 개였던 것이다. 박할아버지는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처음에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점차 회복되었다. 왼쪽 팔에는 여전히 마비가 남아 있었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할 정도로 좋아졌다. 병원에 면회를 온 사람들은 모두 바둑이 이야기를 했다. 박할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물을 글썽였다. 그 개가 내 생명을 구해준 거야. 박할아버지는 퇴원하면 바둑이에게 가장 맛있는 고기를 사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정말로 퇴원한 첫날, 그는 정육점에서 가장 좋은 한우를 사서 바둑이에게 주었다. 바둑이는 고기를 받아먹으며 꼬리를 흔들었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우편함 앞을 지나가며 박할아버지 집을 확인했다. 이제는 짖지 않고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다가 박할아버지가 대문을 열고 나오면 반갑게 뛰어가곤 했다. 박할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온 후 동네는 예전보다 더욱 따뜻해졌다. 사람들은 서로를 더 챙기게 되었고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정씨 아줌마는 매일 박할아버지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었다. 김씨 아저씨는 박할아버지의 마당 청소를 도와드렸다. 동네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박할아버지를 찾아가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드렸다. 바둑이는 여전히 동네의 인기 스타였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귀여운 개가 아니라 생명을 구한 영웅으로 불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바둑이를 보면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간식을 주어가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 바둑이 정말 대단해. 이 이야기는 곧 지역신문에 실렸다. 진돗개가 구한 독거노인의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고 이것이 전국 뉴스에도 보도되었다. 기자들이 꽃마을로 몰려왔다. 바둑이는 카메라 앞에서도 당당했다. 꼬리를 흔들며 애교를 부리는 모습이 전국에 방송되었다. 진돗개는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충성심과 영특함으로 유명한데요. 이번 일은 진돗개의 뛰어난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 전문가가 방송에 나와 설명했다. 박할아버지도 인터뷰에 응했다. 아직 말이 어눌했지만 바둑이에 대한 고마움은 확실히 전했다. 바둑이가 내 생명의 은인이야. 정말 고마워. 이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유기견 입양 문의도 늘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한국진돗개보존협회에서는 바둑이에게 특별상을 수여했다. 시상식 날 바둑이는 목에 리본을 두르고 상을 받았다.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서도 의젓한 모습이었다. 이번 일을 통해 우리 진돗개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바둑이는 모든 진돗개의 자랑입니다. 협회장이 치사를 했다. 동물보호단체들도 이 사건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동물과 인간의 유대관계, 그리고 동물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지금 바둑이의 하루는 규칙적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마당을 한 바퀴 돌고 주인이 주는 아침밥을 먹는다. 그리고 나서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이 일과다. 우편함 앞을 지날 때는 잠시 멈춰서 박할아버지 집을 바라본다. 할아버지가 마당에 나와 있으면 반갑게 뛰어가서 인사를 한다. 할아버지는 항상 주머니에 객검을 준비해 두었다가 바둑이에게 준다. 우리 바둑아, 오늘도 고마워. 박할아버지는 바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한다. 바둑이는 기분 좋다는 듯 꼬리를 흔든다. 낮에는 동네 아이들과 놀아준다. 아이들이 공을 던지면 가져다주고 술래잡기를 할 때는 아이들 편에 서서 함께 뛰어다닌다. 저녁에는 주인 김씨 부부와 함께 산책을 한다. 예전에는 그냥 걷기만 했지만 이제는 혹시나 해서 독거노인들의 집 앞을 지나가며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바둑이 사건 이후 꽃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더욱 살피게 되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을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며칠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바로 확인하러 간다. 동네 반장을 맡고 있는 이 씨는 독거노인 명단을 만들어 돌아가며 안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매주 한 번씩 방문해서 필요한 것은 없는지, 건강에 이상은 없는지 확인한다. 바둑이가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줬어요. 이웃끼리 서로 관심을 갖고 살펴야 한다는 것을요. 정씨 아줌마의 말이다. 젊은 부부들도 동참했다. 맞벌이로 바쁘지만 주말이면 독거노인들을 찾아가 이야기 상대가 되어드린다. 아이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자주 찾아뵙는다. 동물행동학 전문가들은 바둑이의 행동을 학술적으로 분석했다. 개가 인간의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을 보인 사례로 높이 평가했다. 개는 후각이 인간보다 수만 배 뛰어납니다. 질병으로 인한 체취 변화나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지할 수 있어요. 바둑이는 박할아버지의 이상 상태를 냄새로 감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의 설명이다. 또 다른 전문가는 진돗개의 특성에 주목했다. 진돗개는 특히 충성심이 강하고 영역에 대한 의식이 뚜렷합니다. 자신의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이상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바둑이에게는 동네 전체가 자신이 지켜야 할 영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둑이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되었다.
우편함 앞의 영웅, 바둑이라는 제목의 동화책이 출간되어 많은 어린이들에게 사랑받았다. 책에는 바둑이의 실제 사진과 함께 이야기가 그림으로 예쁘게 그려져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바둑이의 이야기를 도덕 시간에 다룬다. 동물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관심,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바둑이처럼 우리도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해요. 선생님의 말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동물원에서는 바둑이를 초청해 특별 전시를 열기도 했다. 많은 관람객들이 바둑이를 보러 왔고 진돗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박할아버지는 이제 예전처럼 혼자가 아니다. 매일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 안부를 묻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준다. 건강도 많이 회복되어 지팡이를 짚고 동네를 산책할 수 있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바둑이와 특별한 우정을 쌓았다. 매일 아침 바둑이가 오면 함께 마당에 앉아 햇볕을 쬐다. 할아버지가 신문을 읽으면 바둑이는 옆에서 졸거나 하늘을 바라본다. 바둑아, 내가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할아버지의 말에 바둑이는 고개를 갸웃거린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손을 살짝 핥아준다. 할아버지는 이제 매일 일기를 쓴다. 그 일기에는 바둑이와의 일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언젠가 이 일기도 책으로 출간될 계획이다. 바둑이의 이야기는 일회성 뉴스로 끝나지 않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독거노인 돌봄 시스템이 강화되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독거노인 안전 확인 시스템을 도입했고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도 늘어났다. 동물보호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유기견 보호소의 환경 개선의 예산이 더 많이 배정되었고 동물 학대 처벌도 강화되었다. 바둑이 덕분에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동물보호단체 관계자의 말이다. 지금도 바둑이는 꽃마을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다. 유명해진 후에도 성격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순하고 온화하며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간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동네 사람들이 바둑이를 보는 눈빛이다. 그저 귀여운 개가 아니라 생명을 구한 영웅으로 그리고 소중한 가족으로 여긴다. 바둑이는 아직도 매일 아침 우편함 앞을 지난다. 하지만 이제는 짖지 않는다. 대신 잠시 멈춰서 주변을 둘러보고 모든 것이 평안한지 확인한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듯 꼬리를 흔들며 다시 걸어간다. 그 모습은 마치 오늘도 모두 안전하구나 라고 말하는 것 같다. 바둑이의 하루는 그렇게 평범하지만 의미 있게 흘러간다. 꽃마을의 아침은 여전히 평화롭다. 할머니들이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에 제잘거린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점이 있다. 사람들이 서로를 더 많이 살피고 더 자주 안부를 묻는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하얀 진돗개 바둑이가 있다. 바둑이는 우편함 앞에서 지저댄 며칠로 인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고 동네 전체를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가끔 말한다. 바둑이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줬다고. 그것은 바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서로를 돌보는 마음이다. 바둑이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물 영웅담을 넘어선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준다. 첫째, 동물도 감정과 지능을 가진 소중한 생명체라는 것이다. 바둑이는 단순히 본능에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판단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지혜를 보여줬다. 둘째, 이웃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이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서로를 살피고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셋째, 작은 신호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개가 짖는다고 여겼지만 그 속에는 절박한 구조 신호가 담겨 있었다. 바둑이의 이야기가 알려진 후 전국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보고되기 시작했다. 주인의 위험을 감지하고 도움을 요청한 개들, 화재를 미리 알린 고양이들, 길을 잃은 어린이를 보호한 동물들의 이야기가 언론에 소개되었다. 동물들의 이런 능력은 예전부터 있었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지 않았을 뿐이죠.
동물행동학자의 말이다. 진도에서는 바둑이를 기념하는 축제가 열렸다. 진도계 충성축제라는 이름으로 매년 개최되는 이 축제에는 전국에서 진도계 애호가들이 모여든다. 바둑이도 특별 게스트로 참석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바둑이의 사례는 동물행동학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여러 대학에서 개의 감지 능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고 의료진단견 훈련에도 응용되고 있다. 개는 특정 질병의 냄새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간질, 심지어 암까지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수의학과 교수의 설명이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진단견 양성 프로그램이 확대되었다. 바둑이는 이 분야 발전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한 셈이다. 바둑이의 이야기는 해외에도 알려졌다. CNN, BBC 등 해외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다뤘고 진도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졌다. 한국의 진도계가 보여준 놀라운 충성심과 지능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가 제작되기도 했다. 이 다큐멘터리는 여러 나라에서 방영되어 한국과 진도계의 위상을 높였다. 해외에서 진도계 분양 문의도 늘어났다. 하지만 진도계는 한국의 천연기념물로 해외 반출이 제한되어 있어 대신 진도계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바둑이의 영향으로 진도계 입양이 크게 늘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바둑이 같은 개를 기르고 싶어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유명하다는 이유로 진도개를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진도개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견종입니다. 충분한 준비와 책임감 없이는 키우기 어려워요. 진도개 보존협회에서는 진도개 입양 전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화했다. 진도개의 특성과 사육 방법을 제대로 이해한 후에만 입양할 수 있도록 했다. 꽃마을에는 작은 바둑이 기념관이 세워졌다. 마을 회관 한쪽에 마련된 이 공간에는 바둑이의 사진과 당시 상황을 재현한 모형, 그리고 관련 신문 기사들이 전시되어 있다. 기념관에는 매일 관광객들이 찾아온다.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온다. 아이들은 바둑이의 이야기를 듣고 동물 사랑의 마음을 기른다. 바둑이를 실제로 볼 수 있나요? 아이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다. 운이 좋으면 기념관 근처에서 산책하는 바둑이를 만날 수 있다. 바둑이는 관광객들에게도 친절하다. 사진을 찍자고 하면 얌전히 앉아서 포즈를 취해준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바둑이의 일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박할아버지를 만나 인사한다. 아이들과 놀아주고 저녁에는 주인과 산책한다. 다만 나이가 들면서 예전보다는 조금 느려졌다. 뛰어다니는 시간보다 햇볕을 쬐며 쉬는 시간이 늘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발하다. 박할아버지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재활치료 덕분에 왼쪽 팔의 기능도 많이 회복되었다. 지팡이 없이도 가까운 거리는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바둑이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박할아버지의 말이다. 그는 이제 동네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아버지가 되었다. 바둑이는 언제나 옆에 앉아서 함께 듣는다. 바둑이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꽃마을에서는 매일 새로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바둑이를 중심으로 한 따뜻한 이웃 공동체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존재들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지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바둑이는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 아닐까. 하얀 털의 진도개 바둑이. 그는 오늘도 꽃마을을 지키며 하루를 보낸다. 우편함 앞을 지나갈 때면 잠시 멈춰서 주변을 살피고 모든 것이 평안함을 확인한 후 안심하듯 꼬리를 흔든다.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생각한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망토를 입지 않는다.
때로는 하얀 털을 가진 4발 짐승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다. 바둑이의 이야기는 이렇게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작은 동네의 작은 개 한 마리가 만들어낸 큰 변화의 이야기가